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제 진단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10년도에 만들어진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 기준을 가지고 진단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1987년도에는 주로 이제 증상 위주로 모닝 스티프니스, 이제 조절광직이 있냐, 류마티스 결절이 있냐, 양측성으로 관절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혈액 검사상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진단을 이제 내렸었고, 현재 바뀐 이제 분류 기준 2010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 분류 기준에서는 이제 ESR이나 CRP라고 해서 염증 수치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류마티스 인자 이외에도 항 CCP 항체, 안티 CCP라고 해서 이런 항 CCP 항체도 분류 기준에 추가가 되었고, 요새는 이제 분류 기준에는 없지만 주로 이제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관절에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또 이제 엑스레이 검사로는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얼마만큼 손상이 됐는지, 물론 뭐 이런 뼈의 밀항 같은 경우에도 관절 초음파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엑스레이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혈액 검사와 영상학적 검사, 증상, 그리고 신체 진찰 소견,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고 있는데, 이런 분류 기준을 벗어나는 또 케이스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지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는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관절이 많이 아프지만 또 항체가 없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항체도 없고 염증 수치는 또 정상인데 실제로 관절 초음파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염증이 또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떤 한두 가지 소견을 갖고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소견들을 종합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단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진료 경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혈액 검사가 깨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겉으로 보기에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여서 손가락 끝마디가 많이 튀어나오고 노인분이고, 그래서 그냥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여서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단하는 사람의 선입견이나 이런 진료 경험이 진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고요. 일단은 제 의견으로는 관절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서 관절에 정말 염증이 없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이제 관절을 만져보거나 했을 때는 붓지 않아 보이는 그런 관절이어도 실제로 초음파로 확인했을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져봤을 때는 분명히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초음파로 보니까 관절은 부어있지 않고 관절의 바깥 부분이 좀 부어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987년도 그 진단법에 따른 진단은 증상 위주의 진단이었기 때문에, 증상이 미미하거나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현재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좀 더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조기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고 합병증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이 그렇게 만족할 만큼 높지는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의심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된다면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